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60대, 70대 분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즘은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친구들도 이웃도 심지어 교회나 성당에 가도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성공하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동적인 이야기와 현실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주식하면 젊은이들의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주식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60대, 70대 분들도 나도 늦지 않았다 하며 도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벌어야지 하는 탐욕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자금으로, 어떤 분은 자식에게 짐 되지 않으려고, 또 어떤 분은 심심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돈이 더 불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68세 김상수님은 은퇴 후 주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이익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큰 수익을 원했고 큰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큰 손실을 보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었다. 하루 종일 주식창만 보느라 독서도 하지 않고 가족과 대화도 줄었다. 나는 탐욕을 내려놓고 나서야 다시 웃을 수 있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박 장로님은 평생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맞으셨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는 얼마 되지 않아. 주식으로 불려서 손주 학비라도 보태야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투자했습니다. 소소한 수익이 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었고 퇴직금 전부를 한 종목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주가는 잠깐 오르는 듯 했지만 곧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79세 박정한님은 손절을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탐욕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퇴직금 대부분을 잃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도 내가 욕심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아프다. 71세 정자님은 노후를 비교적 넉넉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이 다 같이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전자만 사면 된다더라. 이번에 들어가면 몇 배는 먹는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계속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해볼까? 친구들이 다 하는데 나만 빠지면 안 되지. 결국 그는 가진 저축의 대부분을 그 종목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주가가 조금 오르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급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마다 주식창을 들여다봤습니다. 몸은 야위고 혈압은 오르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탐욕은 나만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내 건강까지 빼앗아갔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탐. 욕을 버리면 지킬 수 있고 만족을 알면 누릴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욕심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인도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땅을 파다가 우연히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금을 잘만 굴리면 나는 여생을 편안히 살겠구나. 하지만 문제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큰 욕심을 품었습니다. 조금 더. 결국 그는 금을 지키려다 도둑에게 쫓기고 가족과도 멀어지고 마음의 평안도 잃었습니다. 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이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자체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욕심이 아니라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활비를 다 걸어버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둘째, 목표를 정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5% 수익을 목표했다면 그걸 지키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수익을 다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공부해야 합니다. 신문도 읽고 뉴스도 보며 경제 흐름을 잘 판가해야 합니다. 소문 듣고 따라가는 투자는 결국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67세 최희수님은 은퇴 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수익을 쫓아 무리한 투자를 했지만 그녀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하루에 5만 원만 벌면 충분하다. 큰 욕심을 내지 않겠다. 실제로 그녀는 주식을 살 때마다 목표 수익률을 3%로 정해놓고 그 이상이 되면 미련 없이 매도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그게 무슨 재미냐 하고 비웃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계좌는 꾸준히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일 감사할 수 있었고 마음의 평안도 지킬 수 있었다. 주식은 욕심이 아니라 생활의 작은 기쁨으로 삼을 때 성공한다는 걸 알았다. 81세 김호신님은 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하면서 주식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원칙을 정했습니다. 생활비와 건강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오직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한다. 그는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 34회 정도 기업 뉴스를 확인하고 마음 편히 지냈습니다. 어느 해 장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불안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지내면서 안정적인 자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김호신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대박을 원한 게 아니다.
다만 노후에 책도 사고 손주들 필요한 물건이라도 사줄 수 있으면 됐다. 또 이익이 많이 나서 자녀들과 여행 갈 때 내가 여행 비용을 내주면 얼마나 좋겠냐? 욕심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주식이 내 친구가 되어 주더라. 오늘 이야기들이 많은 깨달음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탐욕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식에서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말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